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학과 2107-027 서성진이고요. 각본을 부르냐는데? 4학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는 그 변화한 교직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분들은 다 지금 발표하신 모든 분들이 다 교과 선생님이시고, 저는 그 비교과 전문 상담 그런 교과를 맡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수업을 하기는 했으나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무래도 학생의 개인적인 그런 상담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로서의 그 역할에 더 충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나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상담자라는 그 역할이 주는 그런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문제 학생에 대한 개인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그냥 평범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도에서는 전문 상담 교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그런 저의 교직관 생활을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거는, 제가 다녀온 학교는 그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 대성여자중학교였고, 그 분당 학급은 2학년이었고, 그 수업도 한 3회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실습 전에 제가 방금 느꼈던 그런 설명해드렸던 그 전문 상담 교사라는 그런 타이틀 안에서 상담자와 교사가 간의 그런 역할과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직접 해보면서 교사의 역할은 또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학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상담 장면이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직접 학급을 경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얻은 그런 관계의 변화, 그리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단순히 그런 수업 내용을 보고서 저 교과는 저렇게 수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제가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중점으로 보면서 저희 교직관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의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 가면서 상담, 아까 저희 정윤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1대1로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상담하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학교 현장 실습에서는 잘 시켜주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개인 상담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학교 안에서 상담 장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교사가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뭔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주제는 자아존중감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 나의 장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학교 장면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관련된 수업도 많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교과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 수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과학 주제 탐구 시간 수업을 하게 됐어요. 과학 주제 탐구 시간이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 시간마다 주에 2회씩 부여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유학기제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에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보통 활동이나 체험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 시간에 제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이랑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선생님과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협업을 이렇게 부장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협동 수업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나의 강점 찾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제 아로마 테라피랑 연관지어서 활동지에도 이렇게 꽃처럼 해가지고 제가 장점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만든 그런 본인만의 향을 이렇게 뿌려보고 그 향이 어떤지, 나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지, 그리고 이 오늘 활동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었는지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 수업 과정에서 아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업 시간 분배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수업이랑 이 지도안대로 항상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려고 미리 준비해놓은 그런 어떤 패턴들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빗나가고 학생들이 어떤 사례를 보여줬을 때는 막 폭발적으로 와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반응이 없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반마다 특성별로 다 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존중감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들에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지 아무래도 미술이나 제가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잘 학교에서는 잘 여기 대학교에서 잘 활용하지는 않았었는데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같은 부분도 이렇게 잘 접목해서 해야 되는구나. 지도안에 잘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게 확실히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반응 중심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반응 중심의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 수업을 이렇게 과학실에서 진행을 했었고 옆에 과학 선생님과 함께 합동 수업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는 이 장점꽃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웃음이 많은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장점 2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두건이 이렇게 넷이 있잖아요. 그리고 넷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개씩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아로마테라피 활동 진행하고 꽃을 뿌려보고 이렇게 마지막에 활동 댓글 달기처럼 정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문 상담 듣다 보니까 그 상담실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상담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담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그 우리 학교 사례로 선생님께서 되게 교육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위클래스 안에서 있는 그 또래 상담자 동아리가 요즘에는 학교에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또래 상담자 동아리 활동에서 제가 그 애니어그램 검사라고 그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행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담 장면에서도 이 2022 교육과정 도입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2015에서부터 2022에서 상담교사의 입장에서 변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인 상담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고 위기 개입 그리고 그 예방 중심의 그 교육 학생들에게 전달했다면은 이제는 학생들 전체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정서교육, 사회적 정서교육 요즘에 그 화두가 크게 되잖아요. 학생들 되게 우울해하고 그리고 경계선 지는 이런 것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많아지고 ADHD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급만이 아니라 그냥 그룹별로 이렇게 큰 단위로 학생들을 봐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까 제가 수업했던 것처럼 다른 선생님과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서적인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전문 상담교사가 이렇게 변화한다를 이렇게 상담 장면에서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도 오늘 전문 상담교사는 담임을 잘 안 시켜준다고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었는데 저 다행히도 학급 담임을 받아가지고 네, 학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중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남자 교생을 잘 받지 않지만 어쨌든 모종의 사유로 제가 여중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긴장해서 왔어요. 약간 나 남자 교생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라고 교육 여러 번 해주셨고 그리고 만나는 교수님마다 가서 조심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시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해서 초반에 진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애들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약간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스승의 날, 제가 5월달에 5월 6일부터 실습을 나갔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한테도 고맙게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다 롤링페이퍼에 선생님이 아직 어색하시겠지만
저희를 만나서 기가 빨리시죠. 어색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빨리 친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가 아직 어색한 게 지금 티가 많이 나나? 내가 지금 일부러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런 게 학생들한테 약간 거리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다른 교생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보면서 조금 더 학급 지도나 생활지도 보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생장 단장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요청드려서 교문지도, 수업 전반, 수업 보조, 면담,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그 심리 특성 파악이라는 그런 연구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주도에서 그 1학년이 저희가 다행히도 3반밖에 없었거든요. 3반밖에 없으니까 그 반을 전부 다 수내지도 않아서 1시간씩 빼서 학생들과 직접 면담을 해보고 이 학생들의 수행 결과 결과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이 학생의 그런 지금 면담을 해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 특성이 이 수행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거를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주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화하고서 어떻게든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알려고 대화도 많이 시도해보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갈 때쯤에 이제 학생 이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교문지도, 수업전반, 수업보조, 면담,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생활지도 할 때 저희 학교가 5월달에는 언어 사용 중점으로 생활지도 주관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 언어 사용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그 강하게 이렇게 교육을 해라 이런 전달을 교무회의 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비록 교생이지만 벌점 부여 권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벌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또 싫어하는 선생님이 주면은 뭔가 조금 그 선생님하고 말하기 싫고 아니면 짜증나고 애들도 이렇게 피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도 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교생이라는 특성상 이 학생들이 그래도 먼저 다가가면 되게 좋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벌점을 사용해서 생활지도 하는 것도 솔직히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 학생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생활지도 할 때도 너무 겁을 먹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가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용이하고 그것이 단순히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업 장면이나 아니면은 생활지도나 아니면은 그 학교 외에 그런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하나의 범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과 지금 사진을 자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모자이크 했어? 학교에 제출해야 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문 상담교사보다는 제가 상담 장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나가기 전에 나는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개인 상담을 맡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뭐 우울한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고 위기 개입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갔었는데 먼저 그 전에 교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장면이나 위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또 생활지도 장면, 학급 경영 장면에서도 제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했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과연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 제가 만약에 성장을 하지 않고 그 기존의 그대로 학생들을 그냥 안녕 이러고 그냥 넘겼으면은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도 잘 안 되고 수업 장면에서도 좀 어색하고 아니면 위클래스 찾아오는 친구들한테도
B클래스 저기 좀 어색한 선생님인데 가기 싫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교사로서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네, 그래서 네, 학생이 결국 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청소년기에 나를 찾아가는 시기다 청소년기가. 그래서 심리적인 역동기라고도 하고 혼란기라고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학생들이 만약에 나를 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단순히 프로그램 많이 하고 수업 많이 하고 이런 것들만이 꼭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과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학생들 고민이 뭔지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밥 먹었어? 나도 오늘 안 먹었는데 오늘 한 시간 걸렸어 이런 시시콜콜한 말도 결국은 관계 형성에 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적절한 상담적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만나고 생활 지도하고 수업하는 그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학생을 이해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를 교생 실습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교직관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